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후회했던 점, 그리고 내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이런 것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에 영어 교육과에 와서 2019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한 27년 가까이 서원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정말 대학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권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저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아주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그 아래 빨간 글씨로 나 자신이 곧 나의 주인이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바로 여러분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골라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면 큰 대자 배울 학자,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University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기관을 이제 대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이 동양에서 말하는 대학, 글자 그대로 Great Learning이라고 하는 거죠. 그 큰 사람의 학문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이거를 잘 보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덕을 밝게 하는 것에 있다.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다. 그리고 지극한 선에 머무르게 함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학문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점이죠.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아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치가 이른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또 집안이 가지런한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다스려진다. 이렇게 점점점 인간의 책임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우리 동양의 대학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이런 대학, 정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교육제도로서의 대학도 있지만
적어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부를 해나갈 것이냐,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했죠. 네,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다른 말로 요약을 하자면 먼저 사람이 되자. 예? 먼저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배움이 있는 거죠.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 그런 뜻도 좋지만 인간을 크게 도우라,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인간을 크게 도우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사는 세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홍익인간 사상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상이 들어가 있죠. 인본주의 사상, 또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위대한 것으로 보는 이타주의적인 윤리관, 그리고 현세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현세주의적인 사고. 이게 거의 그 5,500년쯤 되나요? 그 옛날에 이루어진 그 한국 고대사, 예를 들면 이제 한단 고기에 나오는 그 고조선 시대, 한국 시대, 그때의 이런 그 통치 이념 내지는 교육 이념이 우리 민족에게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그 훌륭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우선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림에 보듯이 짝사랑은 싫어, 이겁니다.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겠죠. 이성에 대한 짝사랑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에 대한 짝사랑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자연에 대한 짝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성에 관한 짝사랑을 말합니다. 요새는 여사친, 남사친이라는 말이 있어서 아마 상당히 그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이성교제에 있어서 상당히 건전하고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짝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되고 또 정력의 낭비가 되죠. 그래서 마땅히 그 대학 시절에 하고 즐겨야 될 것들을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짝사랑은 싫다. 물론 종교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의 사랑이라든가 불교의 자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술과 담배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꼭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술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치매, 한류 중에 아주 큰 흐름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제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술을 적당하게 마시면 괜찮지만 술이 지나치면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이거는 거의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지금 그 다음에 이야기되고 있는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도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피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피해가 망가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이 참 많은 유익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술과 담배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그런 가능성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학생 때 하고 싶은 것. 그 첫 번째가 명상입니다. 명상은 영어로 이제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명상은 아마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 대웅전에 불상이 있죠.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명상하는 자세 중에 하나예요. 좌선이죠. 그리고 걸어다니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고 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명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상의 정의를 현대적으로 좀 바꿔보면 명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는 거죠. 관점과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영어로는 viewpoi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매 순간 새롭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인생이 뭐냐, 또 나는 누구냐,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태어나면 죽게 되잖아요. 또 왜 사는가, 또 나는 왜 괴로워하는가, 또 죽음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나의 현재 모습은 누가 만든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명상을 훈련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괴로움이 없고 피해를 받지 않고 번거로움이 없고 시르이에 빠지지 않는 올바른 길이다. 두 번째는 탐욕, 욕망. 지나친 욕망을 말하는 거죠. 탐욕이나 증오, 미움이죠. 미움. 또 어리석음의 소멸. 이런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욕망이나 증오나 어리석음 같은 것을 없애면 자연히 지혜롭게 되죠. 지혜롭게 되고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그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종교, 천도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 향상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남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소중한 것을 느끼는 만큼 남도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남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죠.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아울러서 이 창의력이 향상이 되고요. 또 이 두 가지가 향상되면서 함께 학습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 왼쪽에 보면 사진과 닷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명상하는 마음가짐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배를 보시면 주인이 없죠. 노를 젓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닻이 있습니다. 닻이죠. 자, 노를 젓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존재가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어 있다. 나는 텅 빈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빈 배로 나타낸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닻은 우리가 어느 한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는 명상의 대상에 닻을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상의 구체적인 효과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육체적인 효과와 정신적인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효과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 좋아진다. 또 그 다음에 피로가 쉽게 풀린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서 피로한 경우 많죠. 대소변이 순조롭고 소화가 잘 된다. 이것은 순환기 계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제 경우에는 지금 88년부터 명상을 했으니까 한 30년 좀 넘게 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0년 동안에 몸살 감기 걸려서 고생한 적은 한 5번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산소 공급으로 불필요한 지방질을 연소시켜서 성인병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또 불면증이 해소된다. 건강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되겠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효과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이 향상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용기와 추진력, 과감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지구력이 좋아진다. 또 꿈, 희망, 포부, 기상이 서리게 된다.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겠죠. 고요한 경지에서 진정한 휴식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다. 이게 행복이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힐링을 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스포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좋지만 적어도 고요한 경지를 얻는 것은 앉으나 서나 걷거나 누워 있거나 어느 상태에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요한 경지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초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 전생의 능력을 아는 신통력이라고 하고요. 천안통은 다른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능력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진통은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최고의 행복한 경지, 또 최고로 발달된 지혜를 가진 경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명상을 실천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을까? 이 세상에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웃들도 나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상을 하게 되면 안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또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독교에서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남을 존경하면 되는 거죠.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네, 오타가 났네요. 하라. 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학생이 있고 교수님들이 있고 또 직원 선생님들이 있고 또 학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학문 활동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모든 활동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데 대한 질문들을 명상이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명상은 이제 다른 주제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명상과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 한 가지는 하자. 얼마 전에 그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물론 뭐 무관중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의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의 장, 그런 공간이 바로 이런 럭비나 뭐 농구, 배구, 축구죠. 뭐 테니스, 배드민턴, 뭐 야구, 골프, 뭐 이거 외에도 탁구, 뭐 많은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 있는데 그걸 꼭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부지런히 스포츠 활동을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저절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자기 전문 분야만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편견을 깨뜨려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탁구장에,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탁구장에 가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탁구장이 또 저한테는 하나의 배움의 장, 새로운 아주 훌륭한 학교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문화유산답사, 특히 이제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해서 여기 보이는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은 이제 서울에 있는 경회루죠.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입니다. 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법주사, 충북 보은에 있는 그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아마 세종대왕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한국 문화가 정말 5,000년 넘는 그런 훌륭한 아주 뜻깊은 그리고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전공하는 전공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한국인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문화를 이루어 왔는가 이런 데 대한 지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대학생 때부터 잘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강의 시간에 제 경험으로 보면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했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 이제 정년 퇴임을 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묻고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질문을 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 올바른 것인지 또 그릇된 질문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질문에 압도되어서 그 질문이 타당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저 답을 찾기 위해서 우물쭈물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이 정말 올바른 질문인가? 필요한 질문인가? 알아두어야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생로병사, 괴로움, 또 뭐 행복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최상의 지혜가 되겠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나 수업 시간에나 어느 때든지 틈나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해서 그걸 습관화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가 상당히 재미있어질 거고 이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한테 유익한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몇 가지 그 여러분들께 대학 생활을 내가 다시 하게 된다면 이러이런 거는 꼭 하고 싶고 이러이런 것은 안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뜻깊은 그 대학 생활을 하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사회생활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그를 따르는 거죠. 나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서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 이게 우리가 살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될 그런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 삼아서 아주 행복하고 뜻깊은 대학 생활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서원대학을 빛내는 최상의 서원인이 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